예.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서 예. 제출하는 기간 20일이 법으로 보장이 돼 무시되고 바로 기각을 해버릴 수 있다고 네.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어떤 근거로 설명을 하셨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상고 이유서를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이유는 검찰 측이 2심에서 유죄가 선고돼서 피고인이 상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나 변명을 들어보기 위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규정을 둔 것이거든요. 법에는 이제 20일 이내에 그것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전 대표 사건에서는 1심, 2심 그다음에 앞전에 상고심에서 이미 피고인 측이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가 이미 다 제출이 돼 있고 그것에 대한 검토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유죄 취지로 파기가 환송이 돼서 그 파기 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했을 때 다시 대법원에서 재차 피고인 측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를 들어볼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미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바로 선고를 하고 확정을 시켜버리면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상고 이유서를 들어보지 않고 유죄 판결을 선고했을 때 그 판결이 무효가 되느냐, 그 20일을 반드시 보장해야 되느냐, 그 판단 자체도 대법원이 하는 겁니다. 법에 지금 그렇게 20일이 상고 이유서 제출에 대한 것은 보장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법에 보면 여러 절차 조항이나 날짜 조항들이 있는데 이거를 강행 규정으로 볼 거냐, 임의 규정, 훈시 규정으로 볼 거냐는 대법원이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1일 내에 내지 않으면 기각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최종 판단을 하라 이런 취지에서 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미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바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죄라는 그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거를 못하게 하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판결 자체가 무효가 된다.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 판결이 유효한지 아니면 무효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도 대법원이 하는 거거든요. 혁명이 일어나서 대법원을 전복시킬 수는 있지만 예. 법적으로는 유효한 판결로 남는 거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던가요? 뭐 저는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최악의 그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서 네, 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아마 대비를 할 걸로 저는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급하게 그 전원 합의체를 돌려가지고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판결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그 예상을 못했는데 그런 판결이 나왔거든요. 저는 예상했는데. 네, 우리가 예. 지금 상황에서 상식 수준에서 대법원이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하면 뒤통수를 크게 맞는다는 거죠. 기각을 시킬 수도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다고 보면 지금 현재 민주당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죠. 판결이 예. 선고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 2심 판결이 만약에 급하게 진행이 돼서 피고인 측의 어떤 절차적 권리나 방어권을 침해하는 낌새가 보이면 저는 일단 고등재판부 판사들을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고등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면 이제 7일의 기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 재상고를 하기까지. 예. 그래서 저는 재상고를 하는 즉시 저는 뭐 하루나 이틀 사이에 저는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시킬 걸로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2심에서 유죄가 선고가 되면 그 7일 사이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나머지 대법관들을 다 탄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야만 판결이 재상고 되더라도 확정이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요. 이용호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법률위원장이시고 민주당의 김기표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검찰 김기표입니다. 출신이시고 네. 변호사 출신 조국 신장식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이분들 모두 지난 금요일까지는 20+7을 지켜진다 라고 했는데 주말 사이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까 저 안 지킬 것 같다 라고. 법조인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요. 저는 27일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판사 출신들, 변호사 출신들, 검찰 출신 모두가 다 아니 법조문으로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안 지키냐. 그렇죠. 네, 라고.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대법원이 사실상 48시간 내에 모든 서류 다 보고 파기환송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미친 거지. 모든 서류 다 안 봤습니다.
이게 서류 다. 그거 다 안 봤죠. 다 안 봤죠. 그 뭐 다 보고 판결하는 거 전원이 다 아니다. 안 본 거야. 한 사람만 안 본 게 아니야. 다 보고 판결하는 거 아니다. 나중에 얼마나 궁색해. 안 보고 자백이죠, 자백하고. 자백. 자백이죠. 자백. 그 전에 실은 이 판결 대법원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저 기록 다 안 보고 판결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있었어. 그동안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 다른 사건들에 다른 대해서. 그때는 2달 석 달이니까 예. 그래도 설마 맞겠지. 맞겠지. 근데 사건 숫자에 비하면 대법관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은 있었으나 감히 불경죄를 저지르는 게 아닐까. 내 사건 불이익 받는 거 아닐까 싶어서 감히 내놓고 얘기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본인들이 다 보는 건 아니야. 다 보는 거야. 이미 자백.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대법관님들인데 설마 또 이런. 물리적인 그러니까. 시간이 안 되잖아요. 네. 이제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니, 뭐 이렇게 자백을 하시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불경죄를 저지른 마음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었다는 것을 네. 자백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68,000페이지를 48시간, 그 48시간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대법관들이 그 사이에 또 재판이 있더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 10시간 만에 다 봤어야 되는 거야. 잠도 네. 안 자고. 네. 그거 불가능하지. 아니 그거는 그리고 절대. 스캔이든 복사하는데도 시간이 지금 걸려요. 그러니까요. 그 기록을 68,000 스캔하는데도 몇 시간 걸린다더라. 계산해도 68,000페이지 최신형으로 네. 해도 10시간 정도 걸려요. 그렇습니다. 하는 거만. 그러니까 그것 빼면 정말 그거를 근데 12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이 방 가득 차요. 네. 서류. 네.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거짓말이지. 기록을 저는 그 이전에 기록이 전부 다 편철이 돼 있어요. 이게 그렇죠. 이게 끈으로 묶여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떡제본이 돼 있거나 이렇게 돼 네, 있거든요. 끈을 묶여 있죠. 예. 예, 보통 끈으로 묶여. 나는 이거 끈 푸는 데만 하루 종일 걸리는 나 이거 것 스케일도 같아. 다 못했다는데 한 표 겁니다 나는. 아니 원래 그러니까 이 재판하는데 복사하면 끈을 못 풀게 하잖아요. 네, 맞아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예,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하게 왜냐면 그게 한다고. 끈이 중간에 서류가 하나씩 없어질까봐. 물론 대법원에서 뭐 풀고 있는지 모르. 그래도 푸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푸는데도 시간이 못했어요. 걸리고. 못 읽었어요. 예. 안 읽고 누군가 써준 거 가지고 10명이 모여가지고 땅땅땅 때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48시간 만에. 그러니까 목적이 정해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읽었다면 대체로 그 판결문하고 그 상고 요지서, 상고 이유서 네. 이런 정도 읽었을 것 같아. 각각. 그러면 이제 사실심 판단, 대법원은 법리 판단이기 때문에 증거를 다 안 읽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읽는 방법이 꼭 다 읽을 필요는 없다라고 대법원이 그런 취지로 얘기해. 우리는 법리 판단만 하니까. 근데 사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실심처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리 판단이 사실 없을 판단을 거 아니에요. 했어요. 네, 사실 판단을 했어요. 근데 증거를 제대로 보지 않고 사실 판단을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제 정말. 생각- 저 그만 그 얘기 그만하시죠.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왜냐하면 다 68,000페이지 모인다는 거는 어린애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안 읽었어요. 입증이 됐군요 이제. 안 읽고 판결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대법원이 평소에도 안 읽고 판결을 했다라고 네, 하는 것도 자백했어요. 자백했어. 자백. 들켰어. 같이 들켜버린 거야. 같이 들켜버렸고 그럼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틀 만에 이 방대한 양을 읽지도 않고 10명이 땅땅땅 때렸으면 목적이 있을 텐데 사람들이 그 목적도 알아버렸죠. 예. 네. 아 빨리 보내가지고 고법에서 빨리 되돌려가지고 대선 전에 이걸 결론 내려고 그러냐? 거기서 걸리는 게 이 피고인이 걸린 20 플러스 7일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이 그 교수님 한 분이 20일 이거 안 지킬 거야 이거. 라고 처음 문제 제기를 하고 상상도 못하던. 그러니까요. 이 20일 안 지킬 거야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 군데서. 네. 안 지킨다는데 대법관으로부터 혹은 뭐 조의대 그 대법원장과 잘 아는 누구누구가 그런 말을 나한테 하던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들을 맡았더니 어머 안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7일은 이재명 피고인이 해야 되는 날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어쩔 수 없고 없죠. 예. 그 7일 지나서 20일도 피고인의 권리인데 그거는 그 판단은 그걸 안 지키는 것이 재판 전체를 망가뜨릴 정도인지 아닌지 판단은 어차피 대법이 하기 때문에 대법이 안 지킬 생각을 이미 결심을 했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 얘기를 관련해서 하니까, 예. 2019년에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상고 이유라고 하는 것은 항소심에서 다투어진 그 범위 내에서만 선택해서 이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새롭게 상고 이유로 할 수 없다는 없다. 거예요.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항소심에서 선고해가지고 이제 기록이 올라가면 상고유서 제출 기간 20일 동안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올라온 기록을 보고 어쨌든 항소심 범위 내에서만 상고 이유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봤던 거다. 다 봤다. 이미 봤잖아요. 네. 실제로 다 보진 않았지만 안 봤지. 이미 한번 스크린 했잖아요. 한번 지나간 재판이다. 예, 그래서 기록 올라오면 어차피 이거 별로 상고유로 할 만한 거 없네. 예. 20일 동안 상고유서 뭐 정리해서 제출하든 안 하든 우리가 이미 다 봤어. 다 봤어. 끝. 사실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사실 할수 이렇게 있다는 할 수-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안 이렇게 할수 되는데.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안 그런데 되는데. 저는
15일 날 기일을 잡으면서 집행관 송달 촉탁을 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20일을 안 지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그 이례적이라는 부드러워 너무 황당한 일인지 황당한 설명해 일이죠. 주세요. 원래는 공판기를 지정할 때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렇죠. 우편으로 보내서 이제 우편 집배원이 가서 이렇게 송달하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최종적으로 여러 번 안 돼서 이 사람 도저히 꼭 송달해야 되겠다 하면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단 그렇죠. 여기저기 뭐 집에서도 안 없고 근데 폐문부재. 반드시 폐문부재 송달을 시켜야 되고 하면 문도 안 열리고 집행관 보고 예것좀 가서 사람 쫓아다니면서 네. 조금 송달해 주세요. 이게 지금 법원 집행관. 송달 촉탁인데 문제는 15일에 송달에서 15일에 재판이 열려도 27일을 합치면 절대 6월 3일 전에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알잖아요. 했는데 그런데 집행관 송달 촉탁을 하면서 급하게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걸 보면 20일을 진짜 안 지키겠구나 이런 확신이 그러니까요.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은 우편으로 보냈는데 몇 번을 해도 안 받고 그럼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피해 다니는 게 명백하다. 그러면 판사가 그 법원에 소속된 사람 집행관, 그렇죠. 집행관한테 당신이 직접 가서 주시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건데 처음부터 이걸 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했죠, 예. 이거 처음 봤어. 예. 이런 경우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우편 송달을 일반 우편으로 송달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야간 송달, 특별 송달 이런 그거 다 거를 다 있죠. 거칩니다. 그렇죠. 저녁에라도 가봐라. 업무 시간에만 하지 말고 주말에도 가봐라.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정 안 되면 정 안 되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서를 제일 먼저 한 거죠. 제일 먼저. 제일 이 그러니까 집행관 송달이 또 원래는요 보통 자택에 먼저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자택, 회관 동시에 하고요. 인천지법하고 남부지법 그렇죠. 두 개 네, 가지고. 두 군데 다 동시에 하고 그리고 뭐 송달뿐만이 아니고 다음 날 기록이 항소심으로 넘어오잖아요. 네. 넘어온 날 바로 배당이 됩니다. 네. 배당이 되자마자 바로 기일을 지정합니다. 그렇죠. 지정하자마자 이 집행관 송달을 촉탁한 이렇게 거예요. 모든 거 하루 만에 다. 하루 만에 다 했어요. 근데 이거 이 보통 한 달은 걸려요. 전부 다 하려면은. 이게요. 네. 이재용, 원세훈 파기환송심 사건 그 일정표를 제가 봤거든요. 파기환송심. 네. 뭐 첫 기일만 잡는데도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그렇죠. 몇 주 한 달. 보통은 그런데 이거 하루 만에 다 했다는 거는 아, 이 자들이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작전을 타임테이블을 딱 짜놓고 땄어요. 한 거다. 5월 1일 선고에서부터 지금 5월 15일 그 파기환송심에서 첫 기일까지 시간표를 짜놨구나.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15일 날 안 나와도 16일 날 바로 선고한다는 얘기지. 뭐 그럴 수도 있는 수도 거죠.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이 그 서울고등 7부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여기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일단 그 재판장이 네. 그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누구한테 그 퇴직 고위 법관에게 뭔가 작전을 계속해서 그 윤석열이 그 지기현 판사 등등등 이런 사건 구속 취소되고 했을 때 상의하는 것 같다. 배우 조정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혹시 전 대법원장 아니냐? 양승태. 예, 예. 예, 뭐 그런 그 이름만 말 못하고 그래요. 예, 아니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빌드업 중이야. 그 비서실에 있던 사람. 네. 양승태 비서실 네. 출신 아닙니까? 예. 네. 그리고 주심 판사도 되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요건 이따가 저희들이 10시 40분에 기자회견하면서 밝힐 예정인데 그러니까 주심 판사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근데 자기 직장 안에서 지금 대법관 10명이 작전을 짜가지고 지금 거설을 치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기호 1번 날려버리자는 거설을 치르는 중이니까 당연히 그 밑에 장수도 그런 관점이라면은 그 명령을 따를 사람을 선택했겠죠. 그리고 그 7부에 배정된 이재명 목을 치자는 건데. 다른 사건들은 전부 다 원래 5월에 있던 다른 사건들 전부 다 기일 뒤로 막 밀려나고 있어요. 다 기일 변경하고 있어요. 7부에 배정된. 딴 이게 사건은 뒤로 미루고 역전된 이것만 거죠. 하겠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이거만 이 하겠다는 사건을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게 원래는 정상인데 원래는 재판이 있으면 후보의 그렇죠. 재판대로 다 그걸 미루는 뒤로 법이었는데 거꾸로 이 후보의 재판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딴 사건들 뒤로 미루고 근데 있죠. 저는 본말이 재판관 그 송달 촉탁을 할 때 시체말로 아 대법원이 올인했구나.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다 보이잖아요. 대법원 판결 자체가 네. 무리하게 해서 이재명 죽이기로 들어갔고 고등법원까지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만약에 혹시나 거기 실패하면 자기들은 대개혁의 어떤 바람이 몰려올 건데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손을 떤 거예요. 그렇죠. 대법원은 지금 자기들 다 걸었어요. 다 걸었기 때문에 평생 이런 거 안 해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전쟁터에 장수로 네. 나서서 자기들이 네. 빤스 받고 칼 들고 막 네. 나왔어.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할 거다 그런 예측이 가능한 거죠.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래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법의 그 부하 장수도 그렇게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구성이 기기묘묘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아 그러면 대법의 의지를 그대로 읽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판사들이니까 이게 무슨 뭘 의미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최단 시간 내에 이재명 선고를 할 것이다. 네. 첫날은 못 하고 그다음에 둘째 날 안 나와도 잡아가지고 해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거기서 원래는 27일 더하면 대선 끝나는 건데 예. 7일
7일은 이재명 후보, 이재명 피고인이 이제 상고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 후부터는 대법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네, 공익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15일 날 재판이 열리고 16일 날 다시 두 번째 기일이 열려서 직일 선고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송달이 됐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송달관을 한 명만 보낼 거라고 생각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송달 지난번처럼 2명 보내겠죠. 아니 두 명이 아니라 그 집업에 있는 송달관 다 보낼지도 몰라요. 이게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그 송달을 일단 안 받게 되면 네. 또 이렇게 기일이 연기되고 할 수 있으니 여러 가지 뭐 저희들은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는 이렇게 하고 이재명 후보가 전국을 돌고 있기 때문에 집에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인천 집업의 송달관은 할 수 있는 게 없고 딴 데는 못 가니까. 딴 데 못 가죠. 여의도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양반도 남부 집업도 할 수가 없는데. 네. 근데 전국의 집업이 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의 그래서- 집업에 또 할지도 몰라 촉탁을. 그래서 그 사실은 이런 오해다 대법원에 대한 뭐 조금 있으면 저는 대법원이나 뭐 이런 양반들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붙이기는 행위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할 거라고 봐요. 헛소리 하지 말고. 아 근데 그런 얘기 할 거야. 이제는 헛소리고 일정을 바꾸라고 일정을. 아 그러니까 네. 그 일정을 연기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재상고 기간 20일에 대한 우리가 재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확실히 보장하겠다. 방어권 충분히 보장하겠다. 대법원장이 나와서 해야 돼요. 나와서 해야 된다고요. 법원 행정처장으로 안 되고. 법원 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이 재판 전부다. 그다음에 공정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선택권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을 전체적으로 다 일괄해서 대선 이후로 6월 3일 이후로 연기하겠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럼 끝나지. 재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27일의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겠다. 원칙을 확인해 주면 돼요. 안 해주. 안 하고 있잖아. 안 해주잖아. 이게 더 의심을 안 해주잖아. 해줄 리가 없지. 그런 의도가 아니니까. 확인을 구두로 해준다는 것 자체에 우리가 뭐 기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게 뭐 말이 아니 뒤집으면 끝나는 법원 거고. 행정처장이 말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네.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이 아니다. 이러면 그렇죠.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선거까지 5번의 재판이 잡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것도 말도 말이 되냐고. 아니 선거운동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21일. 5번 출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재판을 나가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도대체 선거운동을 하라는 하지 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의 116조 보면은 선거운동에 대한 균등기의 보장 원칙이 명시돼 있습니다. 어떤 후보는 재판에 아무런 구애 안 받고 자유롭게 선거운동하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돌아다니고. 네. 우리 이재명 후보는 재판 준비하느라고 재판 출석하느라고 선거운동 못하고 이것도 헌법 위반이거든요. 선거 운동을 게다가 이 파기환송 이후에 추가로 더 잡았어요. 일정적 올려서 원래 3개가 있더니 5개를 잡아놨더라고. 미쳤어. 아주. 심지어 6월 3일은 선거일입니다. 선거 당일날이에요. 결승공판도 도대체 잡아놨어. 제가 저거-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저거 기일 지정하는 한 거 보고 제가 정말 참 미쳤다니까요. 입이 다물어지니까. 그래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도 있으면 좋겠지만 저 대법원이 정말 자기들의 실수를 반성한다면 날짜들 다 뒤로 밀어야 실수가 돼요. 아니니까 반성 안 하죠. 그러니까, 예. 실수라고 표현해 주겠습니다. 실수라고 하면서 옮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네. 대법이 조희대 대법이 엄청 당황했을 거라 보는데 어떤 판결에도 항상 정치권은 최종적으로는 대법의 판단을 존중한다. 네. 조국 전 대표도 그 말을 하고 감옥에 왔어요. 내심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죠.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감옥에 갈 때조차.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국민들과 정치권 모두 일치 단결해가지고 대법원장 단행하라고 하니까 정말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전개될 거라고는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손이 덜덜 떨리는 일이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릴 만한 일로 발전해가는 것을 눈에 꼭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저 그 속성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로부터 내가 투표할 대상을 없애버리는 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전혀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봅니다. 저는. 내일이거든요. 내일. 예, 네. 87년 6월 항쟁과 87년 헌정 체제의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핵심은 직접 선출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내가 다음 내 권력을 손으로. 내가 선출하는 건데 아니 당신들이 뭔데 그걸 가로채? 그러니까 이제 문화지체란 말에 만들어서 인지지체란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법관들은 옛날에 그 일반 국민 자기들의 위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얘기하면 최고법원인데 따라야지라고 그렇지. 하면 꼼짝 못할 거다. 아니 우리 대법원에- 대통령도 지금 방금 날리고도 왔는데 그렇죠. 그래도 대선됐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나와가지고 당신들 투표할 사람을 내가 없애버릴 거야. 그러면 아 그러시죠. 누가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최고법원이 결정이 존중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고 또 그렇게 또 얘기하면 자기들 그럴 줄 명분이 있을 알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최고법원이 존중하세요. 왜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십니까? 그러면 아이고 깨갱할 줄 알고 지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리고 그런 시대도 아니고 지금
그들이 내리고자 하는 판결의 본질이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내 선택권을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찍을 후보를 없애버리겠대. 왜? 니들이 왜? 그 말이 튀어나오죠 다. 국민 주권주의를 정면에서 그러니까 87년 헌법 체제에 왜 87년 6월달에 국민들이 그렇게 거리로 몰려 나와서 헌법 개정까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네. 그래서 이제 탄핵을 해야죠. 들으시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자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12일을 얘기한 것은 국회가 탄핵하는데도 걸리는 물리적 시간이 있는데 그걸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15일 전에는 아예 고법이 만약에 재판 속행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 의지를 꺾어버리겠다는 거죠. 재판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네. 고법에. 일단은 대법원장 탄핵, 대법관 탄핵, 뭐 고등 판사, 법원 판사 탄핵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게 시간이 늦지 않게 뭐 이게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전략을 다 말할 필요 전략을 다 없는데.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타임으로 될 수 있게 준비해뒀다는 그렇죠. 거죠. 일단은 항소심 재판을 지켜보는 게 필요하고 15일 전까지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켜보는 게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단계 늦지 않게 예, 그렇게 할 대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탄핵 소추안 미리 준비해가지고 법사위로 보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죠? 탄핵 소추안 저희들 8일 정도에 그 공개를 하려고 해요. 저희 조국혁신당이 늘 해왔던 게 먼저 공개하고 날짜 잡아서 법사위로 딱 보내놓고. 예, 그렇게 하려고 해서 어차피 법사위에 보내려면 발의하려면 노타임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결의하고 그날 본회의에서 결의할 수 있으니까 법사위에 보내든 안 보내든 그 5월 15일 날이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봐야죠. 그날 파견성심 재판부의 행보나 네. 입장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날 어떻게 처리할지. 기일병 그러면 조치도 그렇고. 그날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황만 세팅해 놓으면 됩니다. 그때까지 다 저는- 준비해놓고. 예, 다 준비해 놓고 그걸 꼭 뭐 법사에 보내든 안 보내든 그거는 저희가 이제 뭐 다 그거는 적절하게 기술적인 하면 되는데 문제. 5월 15일 날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되면 바로 그날 중지되는 거죠. 그 송달을 해야 되거든요. 네. 헌재랑 당사자한테 송달이 되어야 그때부터 권한이 정지되는데 그날 바로 다 송달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장 빠르게 이제 다음 기일 잡힌다면 5월 16일이라고 지금 우리가 그렇죠. 걱정하잖아요. 다음 날. 근데 그날 5월 15일 날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5월 15일 날 세팅만 돼 있으면 그래서 그럼 임시회가 그- 잡아야 되고 이거는요. 예. 자, 송달을 해야 되니까 헌재는 당연히 움직이지 않는 기관이니까 송달이 될 텐데 예. 이 판사가 그날 법원에 없어. 못 받았어. 이건 어떻게 돼요? 이제 판사의 짠머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 송달관이 찾아가야죠. 지난번에 집행관 송달 적자. 국회가 의결하는 순간 정지되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송달이 되어야 송달이 돼야 권한이 정지. 그러면 하루 여유를 둬야 될 것 같은데. 저쪽도 안 받는 생각을 해봐야죠. 판사가. 근데 그게 판사가. 자기가 선고를 하려면 재판장에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되니까. 15일은 나올 테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러네. 그렇죠. 거기에 재판장이 찾아가서 당신 이렇게 현재 15일 날. 탄핵 그 의결됐습니다. 송달관은 이재명 후보에게 송달했던 그 송달관을 그러니까 특별히 모셔서 국회에서 송달합니다. 그쪽이 가지고 있는 잔머리도 다 예상해서. 재판장들은 공식적으로 판결 선고할 법정에 나오기 때문에 그 송달 문제는 그리고 탄핵 이전에요. 저는 그 합법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권한과 절차들을 100% 활용하면 됩니다. 일단 기일 변경 신청을 하고요. 하고. 그다음에 기피 신청을 저는 꼭 해야 된다고 기피 봅니다. 신청. 기피 신청은 원칙적으로는 재판 절차를 중지하게 돼 있거든요. 네. 예외적으로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경우만 절차가 중단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절차 중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핑계를 대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럼 바탕으로 해서 탄핵 탄핵 소추를 사유가 하는 거거든요.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합법적인 그래서. 절차를 다 수용이 안 됐을 근데 때 이거는요. 15일이 기일인데 12일까지 변경하라고 했는데 12일까지만 기다려 줍니까? 15일 날짜를 다른 날로 변경해라 할 때. 예. 아니요 공판기일 아니죠. 변경 신청은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전날 말은 신청은 이제 할 텐데 예. 15일 날까지 기다렸다가 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할 겁니까? 아니면 최종적으로는 변경 자체는 15일 날 오전에 뭐 오후에 일정이 있죠. 잡히면 오전에라도 변경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봐야 된다라고 그러면 생각을 할 시간이 수 있는데 늦- 시간이 저는 늦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법원에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15일인 것이지 네. 실제로 발의하는 거는 15일보다 앞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24시간을 지나야 되기 제가 아까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15일 날 의결이 되도록 다 세팅만 되도록. 해놓는다. 그렇죠. 되도록. 그 세팅하는 세부적인 방법이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겠지만 그리고 임시회는 이미 개회돼 있어요. 5월 제가 너무 하루도- 구체적으로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네. 예. 또 한 가지. 그러면 그 즉시 탄핵안이 발의되는 국회에서 발의되는 즉시 대법에서 배당을 어차피 이제 곧 그 중지될 테니까 그 판사의 권한이 다른 데 배당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 고등법원에서 배당을 할 고등법원에서 텐데요. 바로 합니까? 근데 그게 탄핵에 따라서 배당을 바꾼다는 것은
그것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 근데 스스로 그런 생각하지 말고 바꿨어. 다른 데 배당을 했어요. 그럼 기일 변경 신청을 또 해야지 그 재판부에. 기일 그래서 변경. 어떻게 하는지를 또 보면 또 기일 변경 신청하고 기피 기일 변경 신청하고 신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날 그럼 바로 똑같은 그럼 똑같은 태도잖아요. 절차를 그럼 똑같은 절차를 또 거쳐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시간이 탄핵 그 변경된 재판부가 배정이 되고 기일을 잡고 하는 것보다 탄핵이 더 빠를 수 있어요? 더 항상? 빠를 수 있죠. 저는 예,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빠를 수 빠릅니다.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은 예. 그 기일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선고를 해야 되잖아요. 핵심은 기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선고를 오늘 기일을 진행한다고 해서 내일 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의 시간이 새로 배정된 고법 재판부가 다시 또 5일을 줘야 됩니까? 아니, 피고인한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아닌데 예, 그런 건 그래도 아니에요. 기일이라는 게 아무리 바투 잡아도 다음 날 정도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불출석 했을 경우에 네. 다음 날 정도 잡으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한 이틀 정도 시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확실해요? 그럼 아니, 그 같은 날 잡을 수는 없죠. 아니, 왜냐하면 같은 날은 아니, 잡을 수 없어서 왜냐하면 그래요. 그거는 같은 날 잡을 수 없죠. 오늘 안 나왔어요. 불출석을 했으면 가장 빨리 잡아. 그럼 내일 새로 나오세요. 배당된 재판부가 이제 네. 기일을 이재명 피고인한테 통보해야 되잖아요. 네. 통제해야 됩니다. 또 그거는 바로 다음 날 해서 잡을 수도 또다시 있어요. 송달이 그거는. 문제가 또다시 송달의 문제가 하나 생기는 송달의 것이고 문제고. 그리고 자기들이 잡았어. 그날 근데 나는 못 받아가서 못 나왔어. 네. 그럼 하루는 재판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하루가 생기는 거고. 네. 그러면 그때 24시간 그 그때- 배장될 때 그때 발휘해도 바로 발해야 돼. 아니면 그 송달한다고 언론에 기사가 난다든지 하면 왜냐하면 그 다음 날 불출석하면 다음 날 또 잡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24시간 시간은 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시간이 되느냐만 네, 시간은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탄핵부터 해놓고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전략적인 판단인 것 같은데. 전략적 판단이죠. 그리고 10명에 대해서 저희는 탄핵 소추안을 다 지금 준비를 해서 8일 날 정도에 내놓을 생각인데 이미 뭐 전략적 판단 날짜만 잡으면 되는 거고 이미 위헌 위법한 일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국민 주권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위헌적인 사유가 너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0명을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주의인데 예, 저도 대법원장을 먼저 하고 이런 거보다 상황을 아, 예. 봐서 적절한 시기에 어. 10명을 왜냐하면 위헌 위법한 행위를 10명이 다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시기에 10명을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주의인데 그건 이제 당 지도부에 이름을 해놓은 상태니까 그건 적절히 판단할 거라고 그럼 보고 교육혁신당은 뭐 소추안 미리 공개하고 민주당이 전략적 판단해서 10명? 하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10명 자체가 정치에 개입했지 않습니까? 했죠.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 것 자체가 위헌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 자체로도 충분히 네. 탄핵 사유가 된다고 그리고 인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지금 그 전대미문의 사건이 이제 사법부를 통해서 저질러졌고 자기들은 아니 사법이 가진 권한으로 그 피고인 하나 확정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막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근데 그게 본질이 지금 국민들의 주권을 뺏는 거잖아요. 선택권을 뺏는 건데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힐지를 상상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면 당 지도부가 결정하겠지만 대법원장을 탄핵해서 그 다음에 권한대행이 어떻게 하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상고 기각은 소부에서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쵸. 소부에서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남아 있다면 네. 거기서 올라온 즉시 기각 결정을 해보고 권한대행이 누구냐에 관계. 대법원장 날라가도 나머지 그렇죠. 9명이 소부에 소부 구성으로 있잖아요. 4명만 되면 실제로 되니까.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했다는 다시 그 부에 들어가면 결국 거기서 결정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장 하나 탄핵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 일단 10명이 위헌 위법하기 때문에 탄핵하는 법원 거고. 탑재가 열리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그게 1차 그거고요. 만약에 타이밍이 아슬아슬하게 넘어갔다. 그러면 그 즉시 그렇죠. 대법원 10명 탄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방법밖에 없죠. 자세히 얘기 안 해요. 자세히. 그러고 나면 이제 4명이 남는데 노태학, 천대엽 이분들은 어차피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분들이고 그렇죠. 재판에 앞으로도 관여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죠. 예, 예. 법원행정처장이고 법원행정처장이고 선관위원장이고. 선관위원장이니까. 그럼 이 두 분 빼면 나머지 2명 예. 이흥구, 구성이 안 됩니다. 예, 이흥구 구성이 안 되니까. 이름 까먹었는데. 법원행정이 하여튼 중지되는 거죠. 소부 구성이 안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저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며칠 전에 4월 달에 나온 정의를 배반한 판사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본인이 쓴 거 아니죠? 예, 제가 쓴 거 아니죠. 제가 썼으면 뭐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데 이 책에 보면 판사들이 얼마나 권력의 그 사법부의 이 테두리 안에 광희 뒤에 숨어서 얼마나 권력의 그 아부하고 또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했는지가 너무 잘 분석돼 있어요. 정의를 배반한 판사들 10명 싹 날려야 된다. 지금 책까지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원래 독재가 꼭 필요하게 동원하는 수단이 법률, 법원,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언론과 지금이 그런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오고 광범위하게 나올 줄은 저도 대법원장 정도가 10명 싹 탄핵 이게 사실 평상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일인데. 대법원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대법원이
대선 한 달 전에 기호 1번을 없애버리겠다니. 네. 이거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날려야죠. 그렇죠. 아니 싫으면 자기나 찍지 말라고 하십시오. 왜 나한테 못하게 하냐고. 왜 우리한테 선택권을 니나 뺏어가냐고. 당신들이나 가서 다른 사람 자기들이 뭐라고 그걸 뺏어가. 기권하든지 하셔. 왜 우리는 찍고 싶다고요. 이런 반응은 상상 못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건 지금 국회밖에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막아주셔야 돼. 아니 대법관도 한 표고 우리도 한 표예요. 왜 대법관이 대통령을 후보자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찍을 후보를 자기들이 뭔데 없애. 맞습니다. 예. 아 싫으면 이대로 가는 거는 제2의 인혁당 사건, 인혁당 판결, 사법살인을 선거 용인하는 거예요.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피부에 와닿잖아요. 인혁당을 몰라가지고. 아 몰라서. 내가 투표할 사람을 자기들이 그러니까- 뭔데 없애냐고. 아니 한 표 가진 대법관이 왜 내 한 표 행사를 그러니까요. 방해하냐 이 자기들이 말이에요. 뭔데 내 표를 없애. 자기들은 뭐 1,000만 표 이상 갖고 있대요. 옛날에 97년도에 그 동아 비자금 사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때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네, 지금으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이제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뤄라 뭐 이렇게 하고 미뤄졌거든요. DJ에 대해.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적어도 선거 기간에는 국민 주권의 행사 기간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수사와 재판에 이렇게 그 사법부 아니, 검찰이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요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라고 그러니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예. 사법파동도 기억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사법부의 판사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야 돼요. 저는 판사들이 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인해서 이 사법부의 위상과 그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괴감 느끼는 자괴감도 느끼고 화도 대부분의 나고 판사는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야. 실제로 아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니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마저도 선거 기간에는 이른바 특수수사를 자제해야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럼요. 그게 혹시나 영향을 미칠까. 근데 세상에 법원이 그것도 대법원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대법원장 직접 나서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이건 뭐 상상도 이게 못했던. 지금 우리 얼마나 그 검찰이 어시스트하면 이 법원이 꼬린시켰던 수많은 사례들이 있었던 거고 이번에는 법원이 야 어시스트까지 자기들이 직접 하고 있어요. 아니 그 고법에 이 임무를 줬잖아요. 근데 네. 고법이 무죄를 내려가지고 할 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가 나갈게. 칼 뽑아가지고 반스 입고 자기가 직접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할게. 내가 썰게 하고. 그러니까 요즘 뭐 한덕수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심판이 플레이어로 뛰는 게 유행인가 봐요. 민주당은 내일부터 이제 서울고법 앞에 가가지고 굉장히 이제 강도 높게 회견을 합니다. 매일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 이 입법부 수장 지금 행정부의 그 권한대행 이런 사람들도 지금 상권 분립인데 사법부가 정치 전면에 지금 개입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이 나머지 부에서 책임 수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회방 놓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경고하고 대선 이후로 다 모든 걸 미뤄라 이런 요구들을 좀 해야 된다. 자 이제 나가주세요.